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이렇게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홍콩에서는 정부가 송환법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1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 브렉시트 역시 3개월 연기가 추진되고 있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에서 방통대 무역학과 우경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에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중국 측 류호 부총리 그리고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이 함께 참석한 전화 통화에서 양측이 10월 초에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미국 양측은 상황 개선을 위해서 서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 그리고 머지않은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말 그대로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중 갈등의 본질을 기술 패권 싸움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면은 10월에 워싱턴 협상에서 스몰 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이 있을 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미중 간의 좀 협상 재개 일정에서 좀 중요한 게 추가 관세 계획인데 미국이 이제 10월부터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철회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낮다고 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기관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관세를 도중에 철회할 것으로 보는 전문적인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자세 역시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철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미중 대화 재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 미국의 굴욕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미중 갈등의 본질을 기술 패권 싸움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도 자체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세계 산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글로벌 밸류체인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종속적인 G2가 아니라 말 그대로 라이벌으로서의 G2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미중 갈등 양상에서 중국 지도부가 약한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 사회에서 영이 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홍콩과 티베트 등의 소수민족 문제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력 약화와 중국 내부 분열은 중국 지도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 이제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 대체 어쨌든 분위기가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또 하나 화두가 바로 화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해 같은 경우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유가 국가 안보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화해 제재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에게 스파이 행위를 한 기업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기술 유출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인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 대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한 대상과는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5G 통신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5G 통신은 그 이전의 통신 단계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초연결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등 향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 5G 통신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5G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미국의 인텔과 퀄컴, 한국은 LG전자와 삼성전자 각각 2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4개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놀랍게도 1위가 화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자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에 이제 메르켈 독일 총리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미중 이 구도에서 중국이 이 독일을 좀 우군으로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EU를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그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에서 자유로운 어머니 이미지로 인기가 높죠. 그런 의미에서 EU가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미로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일은 1990년대 한때 미국의 1인당 GDP의 90%까지 육박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이후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8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GDP로는 미국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과의 갈등은 독일로서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장기화되면서 이번 미국 양국 간의 그 경제적 타격도 좀 과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미국과 세계의 GDP가 1% 이상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실제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예, 미국의 GDP는 약 20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는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40조 원 정도인데요. 미국의 거대한 그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 금액면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타격들이 이어져서 미국의 소비 심리 위축 등 수치 이상의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과 관련해서도 대중 추가 관세가 실행이 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액 규모가 6조 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6조 원 이상? 예.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만 이 수치 이상으로 최근에 디플레이션 위기론 등과 함께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나섰습니다. 1월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지급 준비율을 낮췄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16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화로 약 1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파격적인 행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석 그리고 중국 건국절 등을 맞이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지금 중국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긍정적으로 예상은 좀 낙관적인 예상은 어렵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됐지만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바로 홍콩 시위입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를 결정했지만 시위대가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홍콩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이미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문제와 함께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미국이 홍콩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후원자로 알려진 후진타오 전 주석의 경우 과거 티베트 독립 요구를 강경 진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 지도부는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죠. 그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홍콩 시위대와의 합의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변수가 바로 브렉시트인데요. 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브렉시트는 캐머런 전 총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터지면서 마치 블랙홀이 발생한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브렉시트 문제로 영국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브렉시트 시한도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3개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3개월 연기 집행을 거부하면서 브렉시트 연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의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견될 정도로 파격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는 존슨 총리인데요. 존슨 총리의 임기 기간 동안 브렉시트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관건이 이제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노딜 브렉시트법을 가결하더라도 EU가 이를 승인할지 말지 그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영국의 운명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면 그로 인한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EU 집행부 또는 EU가 이러한 어떤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가결된 노딜 브렉시트 법안은 EU가 승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한국에서의 이미지와 달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외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영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말한 노딜 브렉시트는 말하자면 광인 전략, 즉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경향인데요. 그런 시각인데요. 존슨 총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영국과 EU 모두가 공멸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 모두 망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영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른 시일 내에 브렉시트를 허용하라고 이렇게 EU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이번 영국 의회의 결정으로 어이없이 이제 등을 찔렸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그리고 노동당은 정치적 혼란을 배경으로 정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점, 그리고 아일랜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영국은 당분간 말 그대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 우리가 영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럼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한영 FTA는 말 그대로 안심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영 무역협정은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과 영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한영 FTA가 체결이 되면서 양국 간의 무역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고 해도 극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지연 및 차질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니까 미국, 영국 정말 다 혼돈에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우경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